매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우리 대한민국. 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듯이 한국 실력을 무시하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올가 선생님, 어디 계시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제 딸이 이번에 수학 1등을 뺏기다니요? 제 딸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1등한 아이라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에서 온 아이가 더 수학을 잘한다니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수학학원에서 딸 아이의 성적으로 화가 난 이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는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엄마였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까지 한 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빅토리아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생각이 확고해져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자녀 교육 문제에서는 더 그렇죠.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제가 특별한 여행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여행은 갇혀있던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많이 하는 해외 한 달 살기는 단순히 관광지를 보고 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을 더 가까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그 나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보냈던 한 달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일상을 지내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한류 열풍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게 했고, 이로 인해 성형외과를 방문 손님들은 며칠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늘어났거든요. 사실 저는 러시아를 휩쓴 한류 열풍과는 별개로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20대의 어린 친구들이라면 몰라도 저 같은 중년층이나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더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일본,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한국 역시 엄청난 자동차들과 쉬지 않고 공장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 것이고 생각했어요. 북한과의 이슈로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러시아에서 사는 것에 참 감사했어요. 러시아처럼 대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들의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충족되는 곳이었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렇듯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의식주에서 벗어나 좀 더 수준 높은 일에 관심을 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 따라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골프나 승마 등을 즐기기도 하고 미술품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겠죠? 저의 경우에는 딸의 성적에 많은 관심을 쏟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딸에게 공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학업에 대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에 관련하여 열을 올렸던 배경에는 딸의 남다른 머리에서 시작되었어요. 별다른 과외를 받지 않아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친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빠른 시간 안에 전문 과정을 마치고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머리가 무척 좋았는데요. 이렇게 말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딸이 저희 부부의 공부머리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들은 것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은 물론 학교 생활을 하는 내내 매번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오기도 했고요. 주변에서는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은 딸이 영재라며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딸이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면 딸의 능력을 트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었죠. 같이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시도조차 제대로 못할까봐 겁이 난다고 했지만 저희 부부는 딸을 믿고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집으로 한국인 가족이 이사오며 모든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인을 썩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나이에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일까요? 저는 옆집 여자 지희와 빠른 시간 내에 친밀한 관계가 되었네요. 지희는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사춘기의 나이에 학업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에 다른 나라로 와 혼란스럽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면서요. 딸과 비슷한 나이인 수연에게 딱한 감정을 느끼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딸에게도 당부를 했죠. 수연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요. 학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에 저는 수연이를 딸이 받는 과외 수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그룹 과외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수연이와 함께 과외 수업을 받고 돌아온 후로 딸은 공부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딸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고작 17살밖에 되지 않는 수연이가 대학교 수준 정도의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고 해요. 우연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한두 문제가 아니라 과외 선생님보다도 더 쉽게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뒤처질까 눈물까지 흘리던 지희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라 여겨지며 깜짝 놀라는 것을 넘어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순진한 척하며 저에게 동정심을 사고 뒤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수연이를 가르쳤을 거라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고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곧장 옆집으로 달려가 과외를 하며 있었던 일을 말하고 도대체 무슨 비법으로 수연이를 가르쳤냐고 물어보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대학교 문제까지 쉽게 풀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지인은 한국에서는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러시아에 온 이후로는 스스로 공부하게 내버려둔 것밖에 없다고 대답하더군요. 지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온 뒤 곧장 한국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어요. 한국의 교육 수준이 실제로 어떠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지인은 한국의 학구열은 전 세계를 통틀어 제일이라며 혀를 내두더군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러시아보다 수준이 낮은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점 하나 없이 감탄을 하며 한국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다니요. 속이 타는 와중에 지인은 지나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짧게나마 교육을 받는다면 딸의 수준이 지금보다 월등하게 상승할 거라면서요. 러시아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했던 한국에 간다는 것이 그다지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수준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말에 의심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예매하였습니다. 마침 지희도 친정에 갈 일이 있다며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찌됐든 지희가 있다면 한결 수월하게 한국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확실했으니까요. 사실 한국에 간 이후에 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제 눈으로 한국이 실체를 파헤쳐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할 목적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저는 자존심을 회복하기는커녕 콧대가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네요. 일단 한국 후진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절대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었어요. 서울에 줄지어 세워진 건물들은 하나같이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했기에 저는 기가 팍 눌리고 말았죠. 인천을 시작해 강남으로 오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본 것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고층의 건물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출근 시간에는 택시는 금물이라는 지희의 말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훨씬 빠르다면서요.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곳의 대중교통이라니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처음 지하철로 내려갔을 때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대중교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만큼이나 속도 또한 무척 빨랐습니다. 급행을 타니 예상 도착 시간보다도 훨씬 더 빨리 도착하더군요. 대중교통의 편리함이 국가 수준을 보여주는 법인데 말이죠. 금요일 밤에 강남은 사람이 무척이나 붐볐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있기도 했어요. 저는 여기서 의아함을 느꼈어요. 솔직히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미미하게나마 인종차별이 있는 편이거든요. 대개는 동양인들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정작 한국은 자국민이 아닌 다양한 인종들에게 인종차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즐길 것과 볼 것이 넘쳐나는 화려한 가로수길을 벗어나 대치동으로 건너오자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군요. 강남, 가로수길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있는 곳이라면 대치동은 공부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 같았습니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까지 환하게 불이 밝혀진 학원들을 보며 입이 떡하고 멀어질 정도였어요.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이 시간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아무리 공부 의지가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학원에 들어가자 딸뿐 아니라 저도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늦은 시간임에도 저마다 집중하며 수업을 듣고 있는 열기에 귀가 눌리게 되었습니다. 대치동 학원 가는 신세계였습니다. 지희의 말에 의하면 상담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잡고 기다렸어야 한다더군요. 지희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무슨 예약까지 하면서 상담을 기다려야 하나라고 어겼지만 딸이 상담을 받는 순간 왜 예약을 하면서까지 기다렸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학원 원장은 딸의 수준을 알아야 한다며 단계별로 준비된 레벨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딸이 풀어놓은 답안지를 보더니 바로 학습 수준을 파악했고요. 저도 몰랐던 아들의 취약한 부분을 집어내는 학원 원장의 날카로움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딸의 수준을 정확히 알아내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학원 원장 모습에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딸이 학원에 가 공부를 하는 사이 지희는 손을 끌며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이왕 한국에 왔으니 제대로 여행을 즐겨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서울의 곳곳을 다니며 한국을 느끼게 했습니다. 서울은 도시의 화려함이나 생활하기 수월한 편리함을 모두 만족하는 곳이었어요. 종로는 한국 고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통적인 장소였어요. 한옥으로 이루어진 카페에서는 종로가 주는 특유의 여유로움과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풍경도 참 아름다웠지만 저는 특히나 차와 같이 나온 전통떡 디저트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겉에는 쫀득한 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말캉하고 단맛이나 유럽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했던 신기한 맛이었거든요. 은은한 향이 나는 국화차와도 잘 어울렸고요. 디저트야 어딜 가든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한식을 먹으러 가기 전에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입에 맞지 않는다면 시간을 내 식당에 데려간 지희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자 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네요. 테이블 가득 차려진 한식은 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맛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음식에 대해 궁금해하고 좋아하는지 이제야 인정을 하게 되었고요. 지인은 더운 날씨임을 고려해 쇼핑이며 구경 같은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에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면 좋게 하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곳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만 했죠. 하지만 잠실타워에 들어서자 두 눈이 이둥그레졌어요. 잠실타워의 규모는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규모가 큰 것도 놀라웠지만 각 층마다 세분화되어 있어 쇼핑거리가 풍부하더군요. 잠실 롯데타워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를 구경했을 때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을 지경이었습니다. 높게 솟은 123층의 잠실타워,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은 어두운 밤과 어우러져 무척이나 아름다웠거든요.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에 떠도는 한국에 대한 소문은 모두 거짓이라는 걸 말이죠.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러시아에서는 한국은 중국같이 예의범절이 부족한 이기적인 민족이라고 했지만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이야기였어요. 서울을 돌아다니는 내내 한국 사람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 지하철에 기다리고 있어도 모두 줄을 지어 기다리며 차례를 지켜 지하철을 탑승했고요. 지휘와 쇼핑을 하다 잠시 한눈판 사이에 거리에서 길을 잃어 발을 동동 굴리자 한국 사람들은 번역기를 써가며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죠. 고작 한두 번 하는 후이였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테지만 마주치는 사람마다 배려를 해주는 한국 사람들을 보며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억에 남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롯데타워 전망대를 둘러보다 긴장했던 것이 풀려서인지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희에게 소지품을 부탁한 채 화장실로 향했죠.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나온 뒤에는 지희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다 지키는 사람 없이 덩그러니 의자에 올려진 소지품들을 보며 기겁 말았네요. 카페 안에 얼마나 많은 소매치기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겁도 없이 소지품을 두고 사라지다니요. 그것도 핸드폰 같은 값비싼 물건을 두고요. 그런데 제가 자리로 가는 사이 어떤 남자는 소지품이 놓인 자리를 서성이며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더군요. 소매치기라는 확신이 든 저는 곧장 남자에게 달려가 화를 냈죠. 러시아어를 퍼붓는 통의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당황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생각했어요. 아무리 한국이라고 해도 소매치기가 들끓는 것은 어쩌지 못한다고요. 남자가 영어로 저를 진정시키려는 찰나 주문한 커피를 들고 온 지인은 곧바로 저에게 달려와 무슨 상황인지 물었어요. 저는 남자가 저희의 소지품을 훔쳐가려 했다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요. 제 말을 들은 지인은 한국어로 질문을 하자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지갑을 건네주더군요. 알고 보니 남자는 제가 급하게 화장실에 가며 바닥에 흘리고 간 지갑을 주었던 것이었어요. 소지품 근처를 서성거렸던 것은 자신의 본 가방에 맞는지 확인하고 지갑을 옆에 두려고 한 것이었고요. 죄송하다는 말에 남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남자에게 미안해 어쩔 줄을 몰랐네요. 제가 너무 민망해하자 지인은 저를 위로해주며 한국과 외국의 치안 수준은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희의 말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에 놀랐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아이슬란드마저 길거리에 소매치기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소지품 같은 것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했지만 한국은 아예 자리에 자기 물건을 둔 채 자리를 비웠거든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지인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뚫어져라 응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소지품이 탐나서가 아닌 그 자리가 탐나는 거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간 나라의 실체를 마주하면 환상이 깨지며 현실적인 의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른 의미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시설도 치안도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월등한데 학구열까지 높은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완벽한 나라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한국의 모습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학의 기본 개념과 응용까지 배운 딸의 수학 실력은 눈에 띌 정도로 상승해 있었어요. 처음 수업을 받았을 때는 절반도 안 되는 점수를 받았던 딸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되자 100점을 받아오더라고요. 수학의 원리를 이해한 딸도 대단했지만 제일 궁금한 것은 학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했기에 이렇게 빨리 이해도가 오르는지 무척이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학원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딸의 수학 실력이 향상된 이유를 바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과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논리력과 이해도를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이론 위주의 설명을 한 뒤 문제를 풀게 했는데요. 한국의 선생님은 학생의 수준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약점 위주의 문제를 내주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개념뿐 아니라 응용력까지 기르게 해주었던 것이었죠.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실력 위주로 반을 나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꿈같던 한 달을 보낸 뒤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유학을 가게 된다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요. 저도 한국 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저도 나름 여러 나라를 가본 여행자로서 한국만큼 안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는 찾아보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각각의 나라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늘 똑같은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착한 삶을 그려봤을 때 제일 적합한 것은 한국이었어요. 치안이 높은 것은 물론 도시의 아름다움과 생활 여건에 다 맞아 떨어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제일 잘한 선택을 떠올려 보았을 때 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직접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딸의 한국 유학을 적극 찬성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